안녕하세요. 길냥입니다. 오늘은 9호선 계양 테크노밸리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 20%? 진짜 아무리 높게 잡아야 30% 넘기 힘들고 그것도 2030년 이후에나 혹시 본격적인 얘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 정부가 5호선 연장 발표하고 난 다음에 김포하고 검단 주민들 사이에 자 이제 9호선도 끌어오자, 9호선도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5호선도 정부가 46,000호 제2한강신도시 컴팩트 시티 만들어 가면서까지 사실 간신히 어찌 보면 억지로 넣는 건데 이 와중에 9호선까지 어떻게 넣겠어요? 사실 9호선 김포 연장 얘기는 그 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2018년에 홍철호 의원이 5호선 방화 차량기지하고 9호선 개화 차량기지를 저기 누산리로 통합해서 옮기고 선로는 뭐 이렇게 깔고 이걸 5호선과 9호선 공용으로 하자,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구상일 뿐이고 뭐 실현될 수는 없었죠. 그리고 또 검단 들어가 있죠. 아니 검단은 빠질 수 없다니까요, 이거. 제가 이제 최근 동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전철은요, 처음 공사비도 문제지만 사실 더 문제는 나중에 운영비예요, 운영비. 승객이 아주 많아야 돼요. 이거 이런 중전철 김포 단독으로만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운영비 안 나온다니까요. 적자가 막대하게 발생해요. 그 김포시 아마 그 중전철 이렇게 끌고 들어왔다가는 잘못하면 그 재정 파산 날 거야. 9호선 계양 테크노밸리 연장 얘기는 올해부터 본격화됐죠. 5월 계양 보궐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계양 테크노밸리 연장을 주장했고 국힘당의 윤영선 후보는 9호선 공항철도 직결. 9호선하고 공항철도 직결은 옛날부터 얘기됐던 거잖아. 인천시가 운영비 부담 못하겠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 건데. 뭐 여기에 힘을 쏟겠다, 그런 뜻이구나. 뭐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올 9월 계양구청은 계양 테크노밸리 철도망 구축, 계양구 개화 박촌 연결 구상, 그러면서 박촌 계양 테크노밸리 철도 연결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양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 중부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재명 9호선 계양 테크노밸리 연장 헛공약 되나? 이 대표 공약은 서울 9호선 차량기지 인근 노선을 분리시켜 계양 테크노밸리까지 연장하는 방안으로 총 사업비 5천억 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 대표 공약대로 추진하면 신규 연장 노선이 9호선 운행을 마친 열차가 종점 차량기지로 들어서기 위해 마련된 입출고선과 겹치게 된다며 분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차량기지 진입 전 김포공항역에서 본선을 분리하는 방안과 9호선 종점인 개화역에서 신규 사업 노선을 서울 강서구 개화 등 일대로 연장해 계양 테크노밸리까지 우회시키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각각 추가 검토 필요 및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시는 계양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약 12년이 소요되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약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술적으로 어렵다 이 얘기인데 이게 기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돈은 좀 많이 들겠지. 사실 이게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밖에도 계양 테크노밸리와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SBRT가 이미 구축돼 있고, 이미 구축돼 있는 게 아니라 계획돼 있지. 부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예정된 대장 홍대선 노선 및 GTX-D 노선도 계양 테크노밸리 인근에 예정돼 있어 경제성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저는 9호선 계양 테크노밸리 연장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이거라고 봐요. SBRT하고 겹친다는 거. 국토부가 계획 중인 SBRT 노선이 이거거든요.
쭉 가서 계양 테크노밸리 지나서 대장 신도시 가서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가는 거잖아요. 9호선 연장하면 노선이 그대로 겹친다니까 이거. 지금 국토부는 SBRT를 여기에서 성공시키고 싶어 해요. 뭐 대전인가 어디에 SBRT 있다고 하던데 전 국민적 차원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거 뭐 버스지, 조금 빠른 버스 아니야, 이 정도잖아요. 국토부는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 이 김포공항 일대에서 SBRT의 위력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요. 어떻게든 이거 성공시키고 싶어 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9호선 연장은 이 경제성 문제 때문에 너무 노선이 겹쳐가지고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양 테크노밸리의 9호선 연장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이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대장 신도시가 엇비슷해요. 엇비슷한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제 개인 생각에 한 10 내지 15% 정도 우세해요. 근데 대장 신도시에는 지하철 2개가 지나는데 계양 테크노밸리에는 지하철이 하나도 안 지난다. SBRT가 연결되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것인가? 거기에는 퀘스천 마크가 들기 때문이에요. 업무단지 면적도 계양 테크노밸리가 5만 평가량 더 많고요. 세대수를 보면 계양이 16,500세대, 원래 17,000세대였는데 최근에 500세대 줄었더라고요. 대장은 2만 세대. 마곡이 104만 평이거든요. 근데 업무단지가 37만 평이고 세대수가 1만 2천 세대예요. 업무단지로 본격 개발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적게 지은 거예요. 그렇다면 계양 테크노밸리가 계속 지하철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10월 6일 날 MBC 보도인데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가면서 2025년 상용화 목표인 UAM 노선이 용산과 강남으로 못 가게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잖아요. 언론 보도이긴 한데 아마 이거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고민하는 건 UAM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고 노선을 2개를 구상 중이다. 하나는 일산 킨텍스 김포공항 여의도, 하나는 인천공항에서 계양 테크노밸리까지. 자, 계양 테크노밸리는 UAM 사업의 이제 핵심 기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김포공항은 직선 거리로 3km밖에 안 떨어져 있고 이거 한 몸뚱아리란 말이에요. 자, 이런 계양 테크노밸리가 이런데 과연 여기에 지하철이 하나도 영원히 없을 수가 있는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뇌피셜 비슷한 겁니다. 우선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제가 항상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우마곡 좌계양 대장을 얘기하잖아요. 여기 업무단지 면적이요, 여기 둘이 합치면 50만 평이죠. 여기 마곡까지 합치면 90만 평이야. 근데 김포공항 복합개발 있잖아요, 11만 평. 그 옆에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게 9만 평 정도 땅이 있어요. 1차로는 11만 평, 3조 원 들여서 개발하는 거지만 결국 이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하고 운전면허 시험장도 개발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20만 평이라고. 여기 업무단지 면적이 110만 평이에요. 여의도 업무단지 면적이 제가 봤을 때 한 30만 평, 35만 평 되는 것 같아요. 서울 3대 도심 가운데 하나인 여의도보다 이 일대 업무단지 면적이 4배가량 커요. 이 정도면요, 광화문 도심하고 강남 도심하고 맞먹어요.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강남의 일자리 개수를 100만에서 한 120만 개 잡거든요. 광화문이 한 6, 70만 개로 잡는다고요. 근데 지금 마곡의 일자리 개수는 공식이 16만 5천 개인데 실제로는 한 20만 개 정도 돼요. 여기도 30만 개는 나올 거 아니야. 둘이 합치면 50만 개죠. 여기 김포공항 복합개발하면 여기서도 최소 10만 개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만 60만 개, 좀 많이 잡으면 한 70만 개. 광화문 도심과 맞먹는 규모의 일자리라니까? 그렇다면 비록 SBRT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지하철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뇌피셜인데, 이게 GTX-T 김용선이잖아요. 근데 정부 공식 입장은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예요. GTX 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급행은 급행인데
GTX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편의상 GTX라고 계속 부르는 거지. GTX는 표종속도 100km 이상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거리가 넓어야 된다고. 그렇지만 광역 급행 철도일 경우에는 꼭 반드시 GTX급 속도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에 여기 하나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뇌피셜이 들고요. 아니라면 뭐 9호선을 또 이렇게 연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 계양 테크노밸리의 기업 입지는 2029년 30년부터 본격화될 것 같거든요. 계양 테크노밸리 아파트는 2026년부터 입주하잖아요. 마곡지구가 2014년 6월에 입주했어요. 그로부터 한 3년 정도 지난 2017년? 그때부터 기업 입주가 본격화됐다고요. 그 사례에 비춰보면 계양 테크노밸리가 2029년이나 30년 정도부터 기업 입주 본격화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때쯤이면 제 예상대로라면 부동산 상승기로 돌아설 그 무렵이거든요. 딱 겹쳐요. 그러면 그때쯤 가서 아무리 SBRT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양 테크노밸리에 지하철이 하나도 안 지나는 건 문제이지 않느냐, 그런 소리가 나오면서 9호선 연장 그 논의가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가능성을 한 20%? 많이 잡아도 한 30% 정도인데, 아무튼 제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장 신도시에 제가 지하철역을 2개를 그려 놓았는데, 이것도 이제 뇌피셜이에요. 현재 대장 홍대선 역은 대장 신도시에 하나만 만들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청라까지 연장할 계획이잖아요. 확정된 건 아니고 아직 검토 중입니다. 청라로 이렇게 연장되는데, 제가 정보 문서를 살펴봤더니 대장 신도시의 핵심 업무단지가 여기에 만들어지더라고. 그러면 GTX-D 이 노선이 저는 이렇게 지나갈 것 같거든요. 근데 대장 홍대선역은 만약 여기에 만들어진다면 여기 또 하나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대장 홍대선 구체적인 역 위치는 제가 아직 몰라요. 여기일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 갈 수도 있지만, 혹시 압니까? 대장 홍대선 역이 대장 신도시 안에 뭐 2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뇌피셜성입니다. 뭐 확정된 거 아니고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얘기한 김에 GTX-D 김용선 관련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할까 합니다. 원래 이 GTX-D가 용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제 생각에는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이른바 용화대 때문에 용산 개발이 제대로 진행 안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일단 UAM 노선이 용산을 못 가잖아요. 뭐 거기에서도 이미 드러나지만, 며칠 전 오세훈 시장이 한강에 5,000톤급 유람선 띄운다고 발표를 했어요. 오세훈 시장이 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별명이 오세이돈이잖아요. 이 기사를 잘 읽어보면요, 내년부터 선박 길이가 66m인 1,000톤급 유람선이 정박할 수 있도록 여의도 선착장을 95m로 확장한다. 여의도에 2026년까지 새롭게 들어설 서울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여수, 제주도 등 국내선 항만 기능을 우선 수행하고 향후 해외 관광 수요에 맞춰 CIQ 기능을 도입해 중국 등 동북아를 연결하는 국제항으로 기능을 확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기사 쭉 읽어보면요, 여의도 얘기만 있지 용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용산은 전혀 안 나옵니다. 자, 왜 그러겠어요? 상식적으로 여의도 한강 맞은편 북쪽이 용산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여의도에 선착장 만들면 용산에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얘기가 없다고. 여의도에 먼저 만들고 용산은 나중에 만들기 때문에 이번에 언급이 없었다. 아니죠. 당연히 여의도를 먼저 만든다고 하더라도 용산은 언제쯤 만든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산 얘기가 전혀 없다고. 왜 그러겠어요? 용화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용산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그래서 저는 1년 전에 그런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 김용선이 김광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광명시흥 신도시인데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늦게 발표됐어요. 여기 7만 원과 7만 5천 세대인데 이 주변에 업무단지가 정부 계획대로 하면 한 4, 50만 평 돼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방금 말했듯이 제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용산 개발이 제대로 안 된다. 용화대 때문에. 근데 광명시흥 신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이거 업무단지 중심으로 개발할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김용선이 김광선이 될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용산으로 안 가는 거지. 그렇죠?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장기, 검단, 계양, 대장, 부천종합운동장, 광명시흥 신도시.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호선 개양 연장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한 20, 30% 정도 된다. 중요한 건 제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호선 개양 연장 얘기는 2030년 이후에나 즉 개양 테크노밸리의 기업 입주가 본격화된 다음에야 그때나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